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식물 호르몬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호르몬, 그다음에 식물 호르몬, 기공의 개폐 기작, 그다음에 세포가 어떻게 신장되는지 식물 세포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했고,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 오옥신이라든지 또는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식물 호르몬 두 가지를 했습니다. CK라고 적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옥신은 세포 신장을 촉진하고 뿌리에서는 신장을 억제해 분화를 촉진해. 줄기에서는 분화를 억제하고 신장을 촉진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시토키닌은 조금 기상적으로 뿌리에선 분화를 억제하고 생장을 촉진하는 편이고, 줄기에선 분화를 촉진하고 생장을 조금은 억제하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생장 억제라기보다는 측지나 측아, 눈 있죠, 눈, 식물의 겨울 눈 같은 거, 이런 게 발달하는데 조금 도움을 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그러면 이러한 호르몬에 대해 아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제 식물을 배양하거나 할 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또 어떤 실용적인 부분이 있었냐면 농약. 예를 들어서 옥신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죠. 옥신 같은 경우는 고농도로 처리하면 성장을 저해하거나 아예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농약으로도 이용을 한다. 이런 것도 한번 배워봤었고, 우리 피토크롬, 파이토크롬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준다 했는데 하지 말자.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움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식물 호르몬이고, 지금 또 여러분이 마지막 내신을 앞두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중요해. 이 옥신의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 오시면 논술 문제, 여러분 협의해서 할 논술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할 때 이 과정은 알고 계신 게 좋아서, 물론 수행평가도 오픈북이 낫겠죠. 오픈북이라 함은 여러분 필기 정리해 오신 거 그거 보시고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필기요? 안 돼요. 제 필기를 각색해서 스스로 정리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캠벨은 허용해 줄게요. 그럼 안 될 것 같아. 캠벨은 보셔도 되니까. 왜냐면 캠벨 뒤에 키워드 정리된 게 있어서 그거 보고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도움 안 될 겁니다. 미리 자기가 정리 잘 해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보면 우리가 옥신이라고 했지만 얘의 정체는 인돌 아세트산이라고 해서 IAA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옥신의 정체였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 녹아 있을 때 식물 체내에서는 전하를 띄요. 전하를 띄기 때문에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촉진 확산이 가능했어. 그래서 유출 운반체를 통해서 촉진 확산이 가능했고, 얘가 세포막 바깥으로 나오면 세포막 바깥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광합성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세포막 바깥은 pH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 이온이 많기 때문에 IAA라는 이 마이너스 이온을 띤 이 물질이 바깥의 수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IAAH라고 하는 극성이 잘 없는 소수성의 성질을 띠는, 물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런 비극성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쉽게 단순 확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얘가 다시 단순 확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세포 안쪽은 pH가 높으니까 얘가 IAA와 수소이온으로 쪼개지면서 다시 유출 운반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어쨌든 결론은 뭐였냐면, 옥신은 정단부에서 어디로 이동했어? 기적으로만 이동이 가능했어. 그 이유를 만약에 물으면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랬니? 유출 운반체가 기저부에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전달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안내 드렸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정단이 꼭대기, 기저가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우리가 시토키닌이라든지 옥신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큰 도움이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뭔가 사례 같은 걸 조금 주자면 우리 식물을 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잎이 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뭐 잘 그리도 못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식물이 있다고 치면 우리 옥신이 주로 어디서 나왔었어? 정단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물에 잎을 많이 나게 하고 싶어. 그럼 무슨 짓을 하면 되게? 여기 한번 썰어 보시는 겁니다. 톡 하고 썰어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새로운 츠가들이 옥신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시토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잎줄기 같은 게 막 나. 이걸 이용하면 어디 쓸 수 있을까? 뭐 조경에도 쓸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내가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길이만 쭉쭉 생장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다른 식물의 정단부 또는 같은 식물의 정단부를 여기 이식해주면 되겠죠. 잘라와가지고 식물끼리는 접합이라는 게 가능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쭉쭉 자라.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포도 키울 때. 봐봐요. 지금 이 그림이 포도송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지가 자잘자잘하면 얘네끼리 부피가 이렇게 커가지고 포도 알이 커질까 작을까? 작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가지를 덜어내서 가지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가 이제 차지할 공간이 커서 커지겠죠. 하지만 이것은 귀찮아. 노동력도 많이 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일부에다 옥신을 빠바박 처리해. 그러면 길이가 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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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익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가지가 길어지면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알맹이가 이렇게 커져서 상품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험이라든지 상업적으로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또 대학원생 그다음에 약학, 의학 가들 친구들은 이런 걸 알아두면 여러분이 실험하실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넘어갔어. 오늘은 시간을 조금 당기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옥신이랑 스토키닌이 했다면 오늘은 지베렐린이라는 호르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베렐린이 뭐냐면 얘도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이 아이의 특징은 뭐 줄기 생장을 촉진하고 요거 추대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맞아. 식물 자랄 때 민들레 한번 생각해 볼래? 여러분 주변에서는 좀 볼만한 게 민들레 정도일 것 같아요. 민들레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지 본 적 있니? 줄기가 쭉 올라가는 먼저 바닥에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못 그렸는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먼저 생겨. 그 다음 어떻게 되든가 가운데 줄기가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꽃이 이렇게 펴요. 민들레들. 이때 이거는 식물학 전공 용어니까 여기 보면 이 뚝배기 없이 바닥에 이렇게 깔아져 있는 나뭇잎 같은 거 있죠. 이 상태를 로제트 폼이라고 그래. 로제트 형태. 리본. 그래서 민들레로 생각해도 되고 지금 이쪽 그림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걸 로제트라고 하고 이 로제트형의 식물의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상태. 이 줄기를 우리가 추대라고 그래. 이 줄기. 보통 식물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줄기랑 같이 옆에 이렇게 잎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로제트 폼을 가지는 식물들은 먼저 바닥 잎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랑 열매가 생겨. 조금 다르죠? 이런 친구들의 추대를 형성할 때 지베렐린이 관여합니다. 지베렐린.
지베렐린. 그래서 이런 독특한 친구고요. 노화를 억제, 식물의 노화, 휴면을 억제, 무슨 소리일까? 잠들지. 예를 들어서 종자에서 많이 씁니다. 종자가 우리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적절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계속 씨앗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건조하기도 하고 외부 환경에 그런 식으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종피, 씨앗의 껍데기를 이제 뭐라 하죠? 방수 처리를 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주변에 물이 많거나 환경이 적절해지면 지베렐린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씨앗이 발아합니다. 그래서 휴면 타파, 이건 발아랑도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 또 지베렐린에서 여러분이 혹시나 기억한다고 하면 추대 형성과 휴면 타파, 요거 정도 열매 생장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가서도 실험실에서도 분명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면 먼저 씨앗의 구조를 봐야 돼. 여러분 평생 씨앗 구조 볼 줄 몰랐죠? 이게 씨라고 하자. 일단 씨에 껍질 같은 게 있어. 우리 씨앗을 한문으로 종자라고 그래. 종자. 생물학 용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감싸는 겉에 껍질이다 라고 해서 이 겉의 이름을 종피라고 그래. 종피. 그리고 사람의 임신되어 있는 아직 유아가 되기 전에 그 상태를 우리가 태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식물은 배아라고 그래. 이렇게. 배아라고 하는 미니 식물, 아기 식물이 여기 존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아 이상, 태아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씨 안에는 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은 아기가 뭘 먹어요? 젖 먹잖아요. 젖. 그래서 뭘 생각한 거예요? 너는?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식물에게도 젖 같은 게 있어. 젖 같은 게라는 게 좀. 젖. 그래서 배아가 먹는 젖이다라고 해서 배젖이라고 하는 게 있어. 와, 나 되게 춤춘 것 같은데? 배젖. 얘는 녹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장형 탄수화물인 녹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액체 형태예요? 아니요, 고체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요 사이에 배화와 배젖 사이에 떡잎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떡잎을 배반이라고도 부릅니다. 배반이요? 네. 떡잎은 뭔지 아시죠? 외떡잎, 쌍떡잎 할 때 그 친구들이야. 먼저 배아가 나중에 자랄 때 배아가 먼저 성장을 해서 이제 표면이 깨졌을 때 이제 뿌리랑 줄기 비슷한 게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떡잎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싹 내밀면서 이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거 전 단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종피랑 바로 밑에 배저 떡잎 배아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한 층이 더 있어. 뭐가 있냐면요. 파란색이 안 나와. 형광펜 파란색. 이렇게. 여기 종피랑 요 사이에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 같은 게 조금 있어. 단백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호분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적어만 두세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거기 냅둬주라. 호분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한다. 주변에 발화할 충분한 환경이 됐어. 발화하기에 충분한 환경은 뭐 온도가 따뜻해진다거나 수분이 충분해. 물이 주변을 감싸던가 이런 환경이겠죠. 이런 환경이 되면 배아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그때 분비하는 호르몬이 뭘까요? 바로 휴면을 타파시키는 지베렐린, GA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지베렐린이 이 종자의 사방으로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 호분층에 아까 단백질 같은 게 많이 모여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지베렐린이 호분층이랑 배젖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에 상호작용을 하면 이 곳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지베렐린에 반응해서 아미노산이 활성화돼. 아니 뭔 소리야? 아밀레이스가 활성화돼. 지베렐린이 여기 작용하면 아밀레이스가 사실 아밀레이스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밀레이스 한 종만 알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5만 아밀레이스가 다 있어요. 얘가 배저 쪽으로 이렇게 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밀레이스가 녹말에 가면 무슨 일이 생겨? 그쵸? 녹말이 분해돼서 뭐가 될까? 포도당. 포도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으로 쪼갤 수 있어.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할까요? 배아가 이용해서 얘가 이제 종피를 깰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불인색 흙이라 하자. 이 배아가 계속해서 생장을 할 거야. 길이가 계속 증가하는 이건 뭐 때문에 될까? 옥신 같은 게 작용해서 길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제 빛을 받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광성도 조금 생기고 계속 길이가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떡잎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떡잎이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싹이 돋는다고 하죠.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1단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아에서 쥐베렐린 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호분층과 배젖에서 아밀레이스가 활성화되고요. 활성화 또는 분비 둘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젖의 녹말이 여러 가지 당으로 분해되고 뭐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뭐 눌렸구나. 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러면 이 당은 배아로 가서 발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베렐린의 농도를 이용해서 발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험하거나 농사하는데 지금 당장 씨를 다 발화시켜야 돼. 뭐 처리하면 될까? 지베렐린 처리하면 싹 다 발화해요. 그 다음 땅에 심어주면 빠르게 농사 지을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가도 되니?
여기다가 설명할게. 그 다음 우리 아까 포도 설명했잖아요. 포도 키울 때 방식이 있어. 우리 상업용 포도만 1단계 옥신 처리 하면 무슨 일이 생겨? 길이가 쭉쭉쭉쭉 늘어나. 2단계 빨리 키워야 돼. 지베렐린 처리해. 그러면 포도알이 빠르게 커지면서 알이 좋은 상품성 좋은 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여기 넘어가도 될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오늘 간단하게만 볼 에틸렌이랑 앱시스산 ABA라고 하거든요. 앱시스 애시드라서 ABA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물질이 있어. 얘네는 호르몬으로 작용하는데 겉에 그냥 물질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이 에틸렌은 기화가 잘 돼. 기화가 가능해. 호르몬인데 식물의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 기화가 가능해.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뭐 기관의 탈리를 촉진하는데 과일 성숙에서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앱시스한 ABA는 건조 내성을 띠게 해. 건조 내성을 가진다는 거는 내건성을 가진다는 거고 건조하면서 잘 버틸 수 있게 가뭄이나 이럴 때 잘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앱시스산의 내건성 기능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공변세포 하나 배웠잖아요. 그죠? 공변세포 우리가 기공이 열리는 것만 배웠잖아. 근데 앱시스산이 공변세포에 작용하면 기공을 닫게 해. 열릴 때 원리 기억나나? 기억 안 나겠지만 공변세포 안에 뭔가 물질을 잔뜩 집어넣어서 삼투압을 높게 해가지고 주변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세포가 빵빵해지면서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죠? 반대로 앱시스산이 작용하면 물질을 방출시켜가지고 방출시켜서 물이 빠져나가게 해서 기공을 닫게 됩니다. 기관 탈리. 뭐? 닫기 아니었어? 탈리. 저거 말하는 탈리. 기관을 떨어뜨려 낸다라는 뜻이고 에틸렌이 작용하면 낙엽이 생겨. 그리고 성숙도가 높아져. 과일 같은 게 쉽게 익어.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바나나 혹시 엄청 많이 사본 적 있나? 갈색 바나나. 바나나 같은 거. 안 익으면 진짜 안 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익은 바나나를 바나나 상자에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되게? 같이. 여기서 에틸렌이 분비되겠죠. 기화된다 그랬지. 그래서 빠르게 익어. 그리고 요즘에는 합성 에틸렌을 써서 배나 옛날에는 배에서 하니까 익은 바나나 하나 넣으면 딱 맞았어. 한 2, 3주 동안 오니까. 근데 요즘 비행기로 운송 많이 하잖아요.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에스틸렌 가스를 그냥 분비해버려. 분사해버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한테 올 때 노란색이 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식물 같은 거 우리가 잘 안 익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베란다 같은 데 환기 잘 되는데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빨리 익혀야 돼. 그러면 뚜껑을 닫아 두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 내성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ABA라는 녀석이. 우리 종자는 평생을 발화하기 전까지 건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이 친구가 지베렐린을 억제해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뭐가요? 앱시스산이 지베렐린을 억제해서 종자가 건조한 환경에서 발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해 줍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웬만한 식물 호르몬은 진짜 다 찍먹했습니다. 살짝 찍어봤고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외우고 이렇게 이해하고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이해하는 파트가 아니죠. 이 물질을 투여해봤더니 얘가 이런 역할을 하더라. 그 과정을 연구했을 뿐이지 이해하는 파트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외워야 돼. 이 물질들의 기능이고 이걸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원인에 대한 결과니까. 근데 이것들이 조금 익숙해져 있고 어떤 물질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또는 비문학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ABA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거 앱시스산이다. 이거 있으면 내건성이 좋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는 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것까지가 다고 우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오늘 한 거 그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할 시간 가지면서 8시 반까지만 접속해 계시다가 출석 체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8시 반 정도에 이름 부를 테니까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